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미술관 사운드 아트 전시회 소음인가요에 찾아와 주신 소음인가요 부대 프로그램 아티스트 토크 류한길 편에 와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오늘 아티스트 토크 진행하는 영기획의 하박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부르시는 게 제일 편하신가요? 미디어 아티스트 아니면은 즉흥 음악가 어떤 식으로 부르시는 게 제일 편하신가요? 그냥 유한길 씨. 일단은 여기 계시는 한길 씨에 대해서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좀 스스로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되게 뻘쭘하시겠지만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락 음악, 인디락 음악 쪽으로 처음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게 한 97년인가 98년인가 그때쯤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밴드를 그만두고 이제 혼자서 모든 음악을 이제 다 처리하고 공연을 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 바람에 테크노 뮤지션으로 분류가 됐다가 또 거기에도 어느 정도의 또 이제 염증이 좀 생겨가지고 이제 다른 음악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계속 저 스스로는 음악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뭔가 다른 남들과 좀 다른 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 때문에 계속 다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음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음악을 만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운드 아티스트로 분류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솔로 커리어로서 처음 나온 거는 일단은 데이트리퍼의 수집가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90년대 말에 테크노 붐이라는 게 잠깐 일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가요 이런 메인스트림 시장에서는 이정현이라든지 아모크의 윤영혁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고, 그와 동시에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신촌 마스터플랜과 하이텔 21세기 그룹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름 일렉트론 전자음악 씬이라는 게 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붐이 일자마자 생산자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계시는 그때 데이트리퍼, 트랜지스터 헤드, 프랙탈, 가제발, 전자는 기타 등등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한길 씨는 어떻게 그쪽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원래부터 좋아했던 건지 아니면 그 정황 같은 것도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좋아했다라기보다는 사실 당시만 해도 이렇게 음반 같은 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정말 어려웠죠. 유튜브도 없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했던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실 그래서 전자음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밴드에서 제 포지션이 키보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보드가 집에 이제 사놓은 대학 입학 선물로. 혹시 어떤 기종이었나요? 엔소닉 TS10이요.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걸 버리기도 그렇고, 당시에는 되게 고가였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걸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혼자 드럼이나 리듬 파트나 멜로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안에서 그냥 다 만들어지는 거를 알게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예요. 밴드 안 해도 되겠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지, 그렇게 전자음악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시작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됐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신디사이저 하나를 들고 와갖고 모든 음악을 다 라이브로 처리를 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게 뭐냐라는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다가 이제 전자음악에 대한 어떤 그런 소개가 되기 시작하고, 또 해외에서도 그게 이제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예상치 못하게 1세대로 분류가 되면서 이제 소비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약간 저는 축이 한국과 언더그라운드 전자음악 씬에 축이 두 개가 있다 생각을 해요. 일단 하나는 공간, 마스터플랜 금요일마다 하던 그 공연,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텔의 21세기 그루브. 그러니까 원래 하이텔의 모소모에도 그랬었고, 그런 PC통신의 음악
그 동호회에 계속 계셨잖아요. 그때 분위기나 이런 거 같은 것들 좀 에피소드나 이런 거 같은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이제 전 지금보다도 더 정립이 안 돼 있고 예. 어떤 음악에 대한 이해라든가 자료도 없기 때문에 예. 사실 누가 무슨 CD를 구했다 그러면서 그 리뷰를 쓰면은 그걸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리뷰를 쓴 사람이 이렇게 빌려줘요, CD를.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공테이프에다가 복사. 녹음을 해갖고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러다가 결국 CD는 없어지고 예. 그러면 이제 게시판에서 화내고 예. 지금 마스터 플랜이 어떤 레이블이냐면 지금은 그냥 해피로봇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 GMF 그랜드 미트 페스티벌 하는 그런 곳이고 그 전에는 주로 힙합 레이블로 뭐 주석하고 데프콘 이런 쪽 음반을 냈던 레이블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마스터 플랜이라는 공간 신촌에 있는 공간을 운영했던 건데 거기서 뭐 전자음악하고 힙합하고 그리고 뭐 밴드들 공연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 중에 금요일이 전자음악 공연을 차지했죠. 금요일이 테크노 나이트였죠. 예. 되게 신선하고 재밌고 예, 되게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고 다 갔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공연이 제일 블록버스터 공연이었고 좀 그때 잘 나가던 밴드들 뭐 언니네 발걸이나 시포켓이나 이런 팀들 막 금요일이 제일 장사 안 되는 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뭐 토요일도 그렇고 토요일 거기도 어차피 하이텔의 블랙스 기반으로 하는 거였으니까 다 아는 사람이었는데 금요일은 진짜 좀 유독 가면 항상 보이는 사람만 있고 예 그러다가 결국은 금요일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에 그런 공연을 하고 전자음악 공연을 하고 라이브 액트가 이제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런 퍼포먼스에서 질문을 받았던 게 예. 노래는 언제 하냐 관객들이 와서 예. 노래는 언제 하냐 이런 예. 질문이 많이 나왔고 왜 계속 반복되냐 예. 그러면은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하려고 하죠. 예.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더라? 그때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다 그랬어요. 왜 노래는 안 하며 왜 퍼포밍을 할 때 율동이 없냐는 얘기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 후에 뭐 마스터 플랜대로 또 뭐 아우라스마라든지 뭐 플러 이렇게 해가지고 좀 파티 같은 거는 파트로 생기고 뭐 심지어는 클럽도 몇 개 생기고 이러다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슉 하고 사라졌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그 사라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예. 일단 이정현 씨의 예. 와였나요? 예. 그 와의 여파가 너무 심했어요. 예. 그 여파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또 그 무대 의상이랑 그 기억나세요? 그 예. 부채랑 그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한 예 그런 복장들. 이게 테크노란 이름으로 히트를 치면서 예. 완전 저희들은 완전 이렇게 도적놈들 같은 입장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대중의 어떤 인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잘 알려지지 않은 언더그라운드 기반에서 사실 되게 좀 다채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예. 외국에서 이제 테크노 붐이 분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기획사들 사람들이 예. 하나둘 이렇게 공연장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서 공연하고 있던 뮤지션들을 하나둘 이렇게 빼가는 대가 좀 벌어졌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문제는 그걸 빼가서 이렇게 잘 키워주면 또 모를 일인데 예. 그냥 하다가 또 잘 안 되니까 그냥 내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약간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서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테크노 뮤지션들을 대중음악 쪽으로 끌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예. 그러면서 기존의 대중음악 쪽에서 프로듀스를 하던 분들이 해외 그 테크노의 스타일리즘을 그냥 가요에다 적용시켜서 내미는 게 이정현의 와였고 예. 이쪽에서도 막 누구 빼가고 뭐 이런 거로 이제 분위기가 좀 점점 나빠지다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이게 사실은 이쪽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의 행보가 되게 흥미로운 게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지금 즉흥음악 같이 활동하시는 뭐 최준용 씨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스루더슬로라는 팀을 했었고 홍철계 씨 같은 경우는 뭐 PDS나 아스트로 노이즈 그러니까 그쪽 음악도 어쨌거나 뭐 노이즈고 그냥 사운드를 이용한 음악이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좀 앰비언스가 강조인데 앰비언스가 되게 중요한 그냥 포스트록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분류가 될 수 있는 음악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악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악기를 이용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악기를 이용하는 음악들이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다 즉흥 음악 쪽으로 넘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넘어오셨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궁금한 게 좀 있거든요. 한글 씨 경우에는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똑같은 리듬, 똑같은 그 그냥 이렇게 비슷비슷한 음악만 계속 만들어지고 그래서 되게 좌절을 하면서 이제 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시절에 이제 홍철기, 최준용 두 사람이 하는 그 아스트로노이즈라는 팀의 음악을 사실 그 전부터 좀 알고는 있었는데 관심은 있어 하다가 그 팀이 또 이제 그 사토유키에 씨라고 곱창전골 그분이 또 연주회 그 즉흥 뭐 실험음악 연주회 같은 걸 기획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일본의 이제 노이즈 뮤지션들이 또 초청이 돼서 오고 그러면서 뭐 공연을 하는 거를 그때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연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뭐 PA 시스템도 필요가 없고, 어쿠스틱인데도 소리 자체가 너무 그리고 되게 작은 소리로 연주를 하는데도 그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려오면서 어떤 PA 시스템을 통해서 출력되는 어떤 소리하고 그냥 들리는 어쿠스틱으로 그냥 들리는 소리 어떤 그런데 어떤 되게 명확한 차이 같은 것도 이제 인지가 되기 시작을 했고 하여튼 그 공연이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었고 아 이렇게 해도 음악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날 바로 들어와가지고 TS10이고 샘플러고 다 치워버렸던 기억이 나요. 그날 그랬어요 정말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저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모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연주회에도 이제 참가를 하고, 그럼 조금씩 이제 어떤 즉흥적인 방법들이 이제 필요로 해졌고, 그래서 이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쪽은 계속 클럽이나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뭐 몇 군데 활용한 것도 있긴 하지만 뭐 북소사이어티라든지 뭐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공간들을 만들고 그 외에 어쨌거나 큰 공간을 했던 것들은 주로 미술관에서 주로 많이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은 또 답변을 아니 기본적으로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공연장에서 공연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또 하면 안 좋아하니까 못하는 거고 또 공연장에 관객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약간 루트를 이제 뚫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갤러리 같은 데가 오히려 얘기가 좀 쉬워진 부분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제 갤러리 중심으로 공연 활동을 했던 게 어떤 사운드 아트라는 어떤 혐의를 뒤집어 쓰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내부적으로 저희들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 진상태 씨가 다돌림이라는 공간을 그냥 스스로 만들 생각을 했던 거기도 하고 사실 마지막 질문으로 물으려고 했던 게 그래가지고 즉흥음악신 그 류한길 씨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여쭈려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앞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미래, 뭐 계획,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서 오늘 좀 자리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프로젝트들을 좀 더 다각도로 사실 준비를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약간 좀 되게 비트가 중심이 되는 그런 또 프로젝트 같은 걸 하신다고 저희 큐레이터 분께 좀 들었었거든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좀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안티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관계가 있는데 모두가 에이블턴 라이브로 라이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하나로 고정될 때 음악이 유사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그거를 아예 벗어나고 또 기존에 이제 즉흥 음악을 해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댄스 뮤직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인터페이스 디자인부터 시작해갖고 프로그래밍을 다시 다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작업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죠. 알겠습니다. 저희 긴 시간 동안 자리에서 날도 더운데 그리고 밖에는 나가들면 날씨도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진행 맡은 저는 연기에게 한옥국이었고 지금 토크해 주신 분은 류한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